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미니쌤이에요. 미니쌤은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글을 쓸 수 있는데요. 선생님 오늘 우리 여행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마음을 전하는 글에 대한 얘기는 왜 하시는 거죠? 궁금해. 우리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Y 친구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자, 까닭이 있겠죠? 짠! 준비되어 있어요. 써볼까요? 선생님 드디어 다 썼습니다. 오늘의 내용, 우리의 여행지 짠짠짠짠짠 이거예요.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앞에서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하셨구나. 그런데요 선생님,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그래요,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우리 함께 국어 여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우리 친구들을 정말 많이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마음 가득 담아서 오늘의 여행 출발해볼까요? 짜잔! 개념 1입니다. 개념 1에서는요,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뜻 구분하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소리는 비슷한데 낱말의 뜻이 전혀 달라요. 그렇다면 뜻을 잘 구분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잘 구분할 수 있을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우리 친구들. 낱말을 잘 보면서 이 각각의 뜻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면서 서로 뜻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고요.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낱말을 써야 할지 문장의 뜻을 잘 보면서 낱말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런 낱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보여드리죠. 짜잔! 여기 지금 2개의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관역에다가 뭔가를 딱 맞출 때 어떤 말을 쓰느냐면 마치다 라고 합니다. 자, 학교 수업이 끝났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거죠. 이럴 때 마치다 라고 합니다. 그러네. 정말 소리가 비슷해요. 마치다. 그런데 글자의 모양은 조금 다릅니다. 뜻도 완전히 다른데요. 자, 이렇게 관역에 무엇인가를 명중시킬 때 마치다, 지읒 받침이 들어가고 뒤에 희가 와요. 이 마치다의 뜻은 말이죠. 우리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이 마치다의 뜻은 목표를 겨냥한 지점에 맞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목표를 겨냥한 지점에 맞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마치다는 무슨 뜻일까?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다처럼 쓰죠. 마치다는 어떤 일을 끝내다 라는 뜻이에요. 어때요? 뜻은 정말 완전히 다릅니다. 잘 구분해서 써야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낱말 볼까요? 짜잔! 달팽이가 보여요. 고무줄이 보입니다. 자, 이때 어떤 낱말이 있을까요? 짜잔! 느리다. 달팽이 정말 느려요. 그리고 고무줄을 느리다. 진짜 소리 비슷한데? 느리다. 정말 비슷하죠? 소리만으로는 구별하기가 좀 어려운데 낱말의 모양은, 글자의 모양은 역시 조금 다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느리다, 달팽이가 느리다와 같이 쓸 수 있는데요. 이때 느리다는 어떤 동작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이에요. 걸리는 시간이 길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고무줄을 느리다, 리을 받침이 들어가는 늘과 이다가 붙은 늘이다는 본래보다 더 길게 하다. 무엇이라고요? 본래보다 더 길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뜻이 전혀 다르다는 것 알 수 있네요. 자, 다음 상황도 하나 더 볼까요? 그림이 역시 2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소리가 비슷한 낱말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깊다, 입니다. 선생님, 거의 소리가 똑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깊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 하면 받침이 다르네요. 깊다의 받침, 피읍 받침이 들어가는 깊다와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깊다. 어떻게 다를까요? 피읍 받침이 들어가는 깊
깊다의 경우는 여기 지금 봐요. 우와, 우물이 엄청 깊다와 같이 쓸 수 있는데요. 바로 겉에서 속까지 거리가 멀다라는 뜻이에요. 우물의 겉에서부터 속까지 뭐가? 거리가 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지금 어머니께서 양말을 꿰매고 계시네요. 이럴 때 우리가 비읍 받침이 들어가는 깊다를 쓸 수 있는데요. 비읍 받침의 깊다는 떨어지거나 헤어진 곳을 꿰매다 라는 뜻입니다. 소리는 정말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른 낱말이라는 것, 따라서 상황에 알맞게 구분해서 써야겠죠. 자, 여기서 와이 왜 알맞은 낱말을 써야 하죠? 선생님 그냥 말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쓰면 되지 않을까요? 안 돼요.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야만 전하고자 하는 뜻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타내야 상대방도 읽거나 듣거나 보고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알맞은 낱말 꼭 써야 합니다. 개념 2예요. 개념 2. 자, 두 번째 개념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살펴볼 내용은 소리가 비슷한 낱말에 주의하며 글 읽기입니다. 그래요. 우리말 중에 이렇게 소리가 비슷한, 그런데 뜻은 완전히 다른 낱말들이 있다는 것 알았는데, 그럼 그런 낱말들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어봐야겠죠? 자, 우선 글을 보여드릴게요. 어쩌자잔. 여기 지금 글이 하나 나왔는데요. 내용을 잘 읽으면서 어떤 글의 내용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야겠습니다. 자, 우선 읽어볼까요? 은서는 진짜 호랑이가 된 것처럼 실감나게 글을 읽었다. 우리 반 친구들은 재미있는지 서로 바라보며 웃기 시작했다. 선생님께서도 빙그레 웃으시더니 우리 반 칭찬판에 칭찬 딱지를 붙여주셨다. 와, 은서 정말 호랑이 같다. 우리가 이야기 나라에 갔다 온 것 같아 라고 했어요. 자,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소리가 비슷한 낱말에 주의하며 글 읽기.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소리가 비슷한 낱말이 들어있는 문장 어디 있는가 찾아볼까요? 어딨나 봤더니 여기 있네. 와, 은서 정말 호랑이 같다. 우리가 이야기 나라에 갔다 온 것 같아. 그래서 갔다와 같다. 소리가 비슷해요. 하지만 낱말의 모양은 좀 다르죠. 자, 티읕 받침이 들어있는 같다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문장에서 와, 은서 정말 호랑이 같다 라고 하는 말은 왜 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은서가 진짜 호랑이가 된 것처럼 실감나게 읽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야? 와, 은서 정말 호랑이 같다 라고 한 것은 은서가 호랑이처럼 실감나게 글을 읽어서 호랑이와 다르지 않아 라는 뜻이네요. 그래요. 티읕 받침이 들어가 있는 같다는 다르지 않다 라는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장. 우리가 이야기 나라에 갔다 온 것 같아. 쌍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같다는 뭘까? 우리 은서가 너무 실감나게 글을 읽다 보니까 마치 여기가 교실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쑥 갔다가 쑥 다시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쌍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같다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했다 라는 뜻입니다. 와, 정말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나와줘야죠. 100점 나와라. 100점이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한 소리가 비슷한 낱말의 서로 다른 뜻 구별을 해야겠죠. 티읕 받침이 들어가는 같다는 서로 다르지 않다 라는 뜻이고요. 쌍시옷 받침의 같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라는 뜻이라는 것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개념 3이에요. 개념 3. 세 번째 개념에서는 알맞은 낱말을 사용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보겠습니다. 마음을 전하는 글이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서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부모님도 고마운 사람이고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떤 사람, 고마운 사람 누가 있는가 떠올려 볼까요? 그리고 고마운 사람이라면 분명 고마움을 느꼈던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떠올려서 마음을 전하는 글.
어떤 마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써볼 텐데요. 여기 지금 예쁘게 생긴 편지지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봤는데,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보면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보니까 영양선생님께 라는 말이 보이네요. 영양선생님께 쓴 글이라는 거죠. 이렇게 받을 사람을 먼저 씁니다. 이 글을 받을 사람. 영양선생님이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우더른께 쓰는 글이니까 에게가 아니라 깨라고 하는 높임말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내용 보죠. 영양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김한결이에요. 여기까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첫인사입니다. 첫인사? 첫인사가 있다는 건 끝인사도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인사를 두 번 할 거라서 첫인사, 끝인사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인사는 반드시 첫인사로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냥 인사라고 하면 안 돼요. 뒤에 또 인사가 나올 거라서 구별이 안 되거든요. 자, 첫인사 간단하게 영양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1반 김한결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희를 위해 날마다 맛있는 급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영양선생님께서 반찬을 잘 먹는다고 칭찬해 주셔서 미역무침도 다 먹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네요. 급식을 먹는 게 항상 즐거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네요. 따라서 지금까지 읽은 부분, 이 내용은 바로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말이에요. 마음을 전하는 글이니까 전하고 싶은 말에는 반드시 그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글이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이렇게 마음을 나타내는 말을 잘 넣어서 써주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라는 것도 인사. 그런데 앞서 첫인사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끝인사입니다. 글을 마무리할 때 꼭 끝인사로 마무리해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날짜가 나오네요. 2000땡땡년 4월 22일. 이날은 뭘까요? 바로 이 글을 쓴 날짜겠죠. 맞아요. 이 날짜는 쓴 날짜입니다. 보낸 날짜가 아니고요. 쓴 날짜. 그리고 마지막 한결 올림. 한결이가 누구야? 왜 갑자기 사람 이름이 나왔죠? 이 글을 쓴 사람입니다. 글을 쓴 사람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데 올림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앞서 영양선생님께처럼 이 글을 받는 사람이 우더른이시기 때문에 뭐 한결이가 한결이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한결 올림이라는 높임 표현으로 잘 나타내 주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 받을 사람 첫인사, 전하고 싶은 말 끝인사, 쓴 날짜, 쓴 사람이라는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선생님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다 알고 쓰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정말 주변에 보면 고마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 많이 있죠. 고마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 꼭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고맙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잘 담아서 써보세요. 한 3번 정도만 그 전하는 글을 써보면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보면 어렵지 않게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전하면서 서로 간의 사이도 더욱더 돈독해질 수 있고요.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라고 하는 내용도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